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는 전월보다 8포인트 상승한 10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하락세를 나타낸 뒤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겁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기준선을 밑돌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가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들보다 많다는 의미로, 그 반대면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기대 심리의 반등 배경에는 최근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일부 지역이 조정받는 흐름과 달리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외곽 지역에서는 실수요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며 가격을 끌어올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건설 원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 확대와 분양가 인상 우려 역시 기존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장기화하면서 신규 공급 단지의 분양가가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고,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기존 아파트로 수요를 이동시키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수 상승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거래가 막히면서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줄어들고, 이는 가격 하방 압력을 제한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3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 3구가 일제히 떨어진 반면 나머지 22개구는 모두 올랐는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가격을 낮춰서라도 서둘러 처분하려는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매매 가격은 상승세가 소폭 줄어든 것과 달리 전셋값은 반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기준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0.46%로 한 달 전보다 인상폭이 0.1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상승폭이 꾸준히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다 석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한 것입니다. 월세도 전세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지난달엔 0.51% 올라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상승폭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특히 서울 노원구의 월세 가격 지수는 한 달 만에 0.99%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셋값 상승은 서민층의 주거 부담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일부 가구는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 주거비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생활 수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전세 15,195건, 월세 14,525건으로 총 29,7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실이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3년 4월 이후 임대차 매물이 3만 건 밑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물 감소의 원인으로는 지난해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꼽힙니다. 규제 강화로 전세를 낀 매매가 어려워지자 매각을 위해 실거주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전세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3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 대비 0.15% 오르며 지난해 1월 둘째 주 이후 14개월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은 서민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급등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은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는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가계 재정 압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임대차 매물 감소와 함께 금리 수준,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 위축, 그리고 실거주 전환 증가가 꼽힙니다. 특히 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는 유지되거나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의 중소형 아파트값 평균이 18억 원을 돌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강 이북 14개구 중소형 아파트값 평균도 11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알린 이후 집값 폭등세가 본격화한 모습입니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강 이남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값은 평균 18억 26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보다 0.96% 상승한 것으로 아파트값 평균이 18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중단, 보유세 및 거래세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세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시장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 부담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방침이지만,
세금 중심의 정책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려 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래 절벽입니다. 양도세와 보유세가 동시에 강화될 경우 집주인들은 매도를 미루게 되고 시장의 매물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막히면 실수요자들은 원하는 시기에 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가격은 오히려 경직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금이 투기 차단이 아니라 시장 유동성을 얼어붙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위험도 큽니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보유세 인상분을 전월세 가격에 반영할 경우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이더라도 체감 효과는 월세 폭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 국면에서 세금 충격이 가계와 기업의 부담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1억 2450개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사이 약 173만 개 급증한 수치입니다.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예탁 자산이 10만 원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거래가 이뤄진 위탁매매 계좌 및 증권저축 계좌를 뜻합니다. 뷰트 규모도 3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0조 925억 원을 기록했는데 증시 진입 대기 자금으로 꼽히는 투자자 예탁금은 103조 7072억 원으로 지난달 27일 1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시가 급락할 경우 신용융자 잔고가 반대매매로 이어지며 조정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빌린 돈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제도인데 시장 하락 국면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 증시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연쇄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 불안, 금리 고착화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에서는 개인의 레버리지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증시가 작은 충격에도 과도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잔고가 많은 상황에서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기술적 매도 압력이 겹치며 급락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2는 증시 하락기에는 반대 매매가 조정폭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